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현수막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맨 먼저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새로운 정당인데 여기에서도 또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말이죠, 전국의 현수막을 한 2,700여 장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이요, 시각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수막 정치가 주는 그 영향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현수막 정치의, 그 핵심은 주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보수, 이 정파에서 이런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또 민주당과 관련된, 이재명 정권과 관련된 실정이라든가, 이런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최근에 이 모스탄 대사가 불을 지른 요 부정선거 문제,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중요 현안을 현수막으로 예, 표현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수막 이 정치가 새로운 또 뉴 웨이브를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수막 정치, 그 어떤 2,700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어들, 예, 요거를 이렇게 몇 가지만, 좀 핵심적인, 이 플래카드, 현수막 내용 몇 가지만, 사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요, 이 부정선거의 현수막 가운데서도 부정선거가 중요한 그런 이슈에 또 장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허겸 기자가 말이죠. 최근에 한미일보라고 하는 새로운 온라인 매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예, 중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들이 해커 요원으로 와서 우리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 모스카이델레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 진실 공방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이 녹취록은 결국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거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한 것이 맞다. 요 녹취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이 보도 내용 요거를 시사 매거진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 그대로 실감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서울시당에서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할 일 정말 없는 정당이에요. 이게 정당의 존재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 전환길 뉴스 대표, 전환길 대표를 갖다 윤리위에 회복한 것이 아니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 추세예요.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환길 대표가 얼마나 헌법 가치를 중시하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그러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들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민주당을 직격하고 이재명을 직격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요거를 지켜내는 국민의힘을 좀 더 불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이 투쟁 능력이 국민의힘이 부족하다. 본인이 이제 당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뛰겠다. 예, 그야말로 당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헌신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전환길 대표를 갖다가 윤리위에 회부해서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윤리회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윤리위에 이제 징계 규정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너댓 가지가 되는데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하려면 이 왜 난리를 치겠어요. 여론의 역풍이 우려스럽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도 여론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정당 정치의 근본.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 힘이 가야 할 지향점,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데 투쟁 제1선에 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전환길 대표를 갖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복한다? 이거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냐고.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이잖아요.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 문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딱 이 강선호, 그 다음에 이진숙 2명,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요 3명만 아웃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하고 가는 거 보라고요.
야, 오직해야 김민석 청문회가 뉴노멀이 됐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면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우선 현수막 정치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의 주범은 바로 이재명이다. 예, 그래서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은 미국 정부도 다 알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모스탄이 쏘아 올린 이 안동댐 관련, 예, 이거 범죄는 누가 범인이냐. 예, 그리고 창문 없는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즉 윤어게인의 그런 기치를 인정하고 있는.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것은 결국 이재명의 독재 정권이다. 예, 그리고 대선 부정은 정말 확실하다. 그리고 중국 개입도 분명하게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플래카드에 실어서 전국 2,700여 개의 현수막 폭탄을 던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시사 매거진 유튜브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편집을 아주 잘했어요. 자, 저도 이제 간략하게는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요 편집 내용 그대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녹취록 자체가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요즘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비밀 금지에 하시는 그 주택 당사자가 호출을 해놓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원 선관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중국 간첩단 체포 사건에 대해 이미 깊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만천하에 폭로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한미일보를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의 기자로 활동하며 조용히 폭풍을 예고했던 허겸 기자가 이제는 언론사의 수장이 되어 한미일보 대표로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오자마자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첫 보도를 내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기밀 최고 위급 외교 안보 사건 그 중심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중국 간첩단 그리고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중국 간첩단 체포라는 초유의 사건을 왜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그 배경은 간단한 정치적 고려나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을 못했다는 말 한마디에 담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바로 중국과의 전면전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은 그가 한남동 관저에서 직접 만난 자리에서 들었다며 털어놓았는데, 중국 해커들 즉 간첩단을 실제로 체포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웃으며 한마디만 던졌다고 합니다. 그거 내가 대응을 못했지. 그거 말하면 중국과 전면전 나는 거야.
이 말은 대응을 못한 게 아니라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파장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윤 대통령의 결단이었고 그 결단은 곧 국가의 존립을 지킨 방패였던 셈입니다. 12월 3일 바로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시각 놀랍게도 아프리카 대륙의 가나에서는 사전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는데 시차를 계산하면 대한민국은 밤 11시 가나는 오후 2시였죠.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이 단지 국내 정치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부정선거 공작을 알리려는 치밀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로 이 사건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이 발언은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간절하게 읍소한 겁니다. 제발 국정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달라. 제발 대통령의 어깨 위에 얹힌 국가 기밀의 무게를 헤아려 달라는 마지막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를 싸늘하게 거절했습니다. 눈앞의 권력욕 정파적 계산 그리고 탄핵의 쾌감에만 몰두한 채 말이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진실보다 정권 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대답과 발언은 스카이데일리의 기존 보도, 즉 윤 대통령이 명령하여 중국 해커들을 체포했고 그들의 송환은 미군 작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에는 한미 공조가 있었다는 핵심 뼈대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대답이라는 점에서 경악할 일입니다. 허겸 기자의 보도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는 퍼즐이 맞춰지는 완성본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그 대화 속에서 최측근은 관저에 들어서던 순간 김건희 여사의 안색을 유심히 살폈다고 합니다. 그 표정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 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풍 전야의 긴장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건 비보도로 해달라. 이 사건이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위험한 사안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요. 중국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최측근 인사는 이미 지난 2월 기자에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팩트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측근 인사는 허겸 기자와 먼저 커피숍에서 단독으로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증언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로 처리해야 한다고 미리 요청할 만큼 파괴력 있는 진실이자 현실을 폭로하는 고백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허겸 기자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이름으로 첫 기사를 세상에 터뜨렸지만 그가 왜 이제서야 말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부정선거 감시단이라는 초국 가적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시단이 내놓은 충격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원산지는 바로 중국이다. 그리고 이 부정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 중국의 서열 4위 왕원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세포들이 대한민국 한복판 수원 선관위 교육연수원 안에 침투해 있었고 그 자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특수작전으로 체포해 곧장 미군 수송기로 오키나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이송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엄연한 팩트였다는 것입니다. 왕후닝의 그림자가 드리운 부정선거의 촘촘한 그물망이 세계로 퍼지고 특히 한국에서 그것이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제발 감안해달라. 이건 단순한 사적 사유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밀이었고 결국 그는 그 말을 남긴 채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아직 취임 전에 당선인 신분이었기에 한국을 위한 어떠한 공식적 조치도 내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한 발은 묶인 채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재판소였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2025년 4월 4일 전격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미국의 결단과 트럼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할지, 이 모든 상황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미 저도 여러 차례 이 한미일보 보도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일보의 이 허겸 기자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녹취록, 요게 이제 여전히 이제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내용은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전한길 대표에 대한 이 뭡니까? 예, 그 국민의힘의 윤리의 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전한길 대표의 그 서울시당, 그러니까 이 중앙당 차원의 윤리심사가 아니고 현재로서는요, 서울시당에서의 지금 윤리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한길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찬성하지 않는다 이거죠. 계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위반하는 거 하나고, 부정선거를 갖다가 이 국민의힘에서 인정을 안 하는데 부정선거에 뭐죠? 이 부정선거 의혹 이거를 갖다가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하는 전한길 대표의 주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윤 대통령의 관계,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와의 관계. 요 두 가지를 이유로 해서 이게 당 방침과 맞지 않다. 그래서요, 당 윤리위에 회부했어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그리고요, 이 윤리위원 중에서 전담 윤리관까지 별도로 두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무슨 이거 유신 독재 때보다도 더 심한 독재적 현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전한길 대표가 최근에 지금 당원 10만 명을 그러니까 본인의 구독자 10만 명을 데리고 입당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밝힌 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본인의 주장 요런 거를 지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당 대표 후보로 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는요, 바로 어제 징계 논의를 위한 첫 번째 윤리위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고요. 전담 윤리관까지 별도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그럼 당원 당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또는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 갖다가 폭넓게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제 제일 약한 게 경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 다음에 탈당 권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전한길 대표가 강하게 지금 불복을 시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복 시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징계사유가 이게 말이나 되느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징계하는 건 상식에도 어긋난다. 나는 평당원일 뿐이고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원 당규를 어겼다는 증거도 없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 청구와 같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하게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당 윤리 강령에는 품위유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품위유지라는 조항을 가지고 또 여기 이제 만약에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라든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그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그리고 당의 정강과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징계 대상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널널한 규정을 가지고 이거를 딱 전한길 대표에게만 찍어서 징계한다. 그러면 전한길 대표까지 저처럼 말이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이게 부정선거야. 딱 찍어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아니, 계엄에 찬성하고 안 하는 거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예요. 근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이거는 이제 헌법 정신에 맞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데 요거를 갖다가 당 차원에서 그야말로 징계 사유로 삼는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우연정당의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그런 정당임을 스스로 셀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로남불 중에서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본래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처음에는 당원으로 입당한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반발이 따르니까 여러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한길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얘기는 징계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지금 당 윤리위원회를 서울시당에서, 왜냐하면 서울시당으로 입당을
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겁니다. 예, 말이나 되는 거냐.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전한길 이 대표에 대한 이런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지금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의 이 간담회 전한길 대표를 초대를 했는데 요 초대가 정식으로 이분 세미나 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제 토론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유명인사고 우리 국민의힘을 아끼는 그런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면서 국민 지지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요 전한길 대표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탄핵 국면에서 최고 거의 50%까지 육박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내가 입당을 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 2위까지 이제 회부된 것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도 전한길 대표와 전연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를 내가 알고 있지만은 절대로 전련 또는 단전에는 반대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혁신은 먼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 남부터 너부터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은 혁신도 아니다. 자, 그리고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 대표를 본인 토론에 초청한 것은 당시 내빈으로 온 전한길 대표가 즉석에서 덕담 성격의 짧은 축사를 요청받고 행사 취조하는 다른 개인 의견을 필요했을 뿐이다. 판을 깔아줬다라거나 또는 연사로 초청했다라거나 이런 것은 지나친 곡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한길 대표의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말이죠. 국민의힘 안에서 주로 한동훈 계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났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입니다. 윤리위에서는 이제 친한계 대표죠. 이 김종혁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징계 회부하니까 김종혁 인간도 왜 자신을 조사하느냐? 예, 전한길을 조사하라.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산미 공군기지를 특검에서요. 평양기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났어요. 이와 관련된 반응이 말이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요 반응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답이 나온 게 이게 저도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당연히 보도가 됐을 것이다. 보고가 됐을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백악관 소식 등을 이용해서 뉴스앤포스트라고 하는 아마도 이게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인 것 같아요. 뉴스앤포스트에서 이 백악관 소식 등을 인용해서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 보고를 받고 나서 what the F 딱딱땅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욕설인 것이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영어 욕설을 다 알죠. 요 욕설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사건 때문에 즉 특검에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바로 이어진 루비오 장관의 위성락 면담 불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뉴스앤포스트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기지 압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분노. 예, 당연히 분노하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앤포스트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뭐 사실 여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매체는 이 보도가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이 결국 위성락과 루비오의 면담 불발로 이어졌다.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